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미국에서는 모기지라 그러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번 봅니다. 2001년 이후 지금 최고치로 치솟았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7.23%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가을 이후 처음으로 7%를 돌파했던 일주일 전에 그때 7.09%, 그때보다도 더 올라서 지금 2년 전만 해도 해당 금리가 3% 미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대 제로금리라 그랬죠. 3년 전만 해도 그때에 비해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처럼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 경제가 있습니다. 연착륙 기대감과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이 긴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을 하면서 금리도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에 여파를 미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최근 계속 오름세를 보인 것 역시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를 인해서 미국 주택거래가 급감한 상태예요. 앞서 모기지은행협회는 지난주에 모기지 신청이 전주 대비 4.2% 감소해서 1995년 4월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7월에 기존의 주택 매매 건수도 전월 대비 2.2% 감소한 407만 건에 그쳤습니다. 주택거래 성수기 7월 기준으로도 2010년 이후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주택 구매에 의향이 있던 수요자들이 이 고금리 등의 여파로 마음을 접고 있는 동시에 또 저금리 때 장기 고정금리로 집을 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현재 고금리 상황 이겨내지 못하죠. 그래서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주택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섰다라고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연준 의장의 이 발언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제 발언은 작년보다 좀 더 길어지겠지만 메시지는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낮추는 게 연준의 일이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비록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정책을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에는 항상 했던 내용 또 얘기한 거예요. 파월이 추가 발언도 6월과 7월에 개인 소비지출이죠. PCE, 근원 물가가 낮아진 것은 환영한 일이지만 두 달간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자신감, 이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작일 뿐이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특히 결론에서 파월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겠다는 단서도 달았어요. 지난해처럼 경제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없었던 셈이에요.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카드를 꺼내들은 다음 연내 추가 인상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내려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2%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앞으로의 추가 긴축 정책을 철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걸 열어놨습니다. 실제 이날 파월 의장은 대체로 중립적이었다라는 평가예요. 작년에는 아주 심한 매파적이었죠. 작년에는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작년 6월에 9.1%까지 올라갔는데 8월에 그때 잭슨홀 연설 회의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주 강력한 매파 발언을 했죠. 그때는 2.5%였어요. 금리가. 근데 지금 5.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난해 잭슨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업과 가계에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근데 높은 금리 수준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렇게 강한 매파 본색을 드러냈던 것에 비하면 오늘의 발언은 아주 양호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반응이에요. 파월 의장은 오늘 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항상 했다는 말이죠. 물가 목표치 2% 들어갈 때까지 긴축정책 유지하겠다고, 이것도 그동안 항상 얘기해왔던 얘기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지난해 6월 9% 넘어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3%대로 하락을 했어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파월 의장도. 하지만 파월 의장은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긴축 속도를 늦추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위험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현 수준대로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주가가 막 올라가 보세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 너도 나도 돈을 벌지 않습니까? 재산이 불어나요. 또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재산이 불어나니까 소비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오버액션을 통해서라도 이 파월 의장은 강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해야 그동안에 이 올랐던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좀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최근 경제학자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연준의 목표치 2% 상향에 대한 기존처럼 선을 그었는데 목표치를 올리면 연준이 추가로 긴축에 나 가능성이 줄고 보다 빠르게 이 피벗이라고 하죠. 통화 완화 정책으로 나설 이 전환에 나설 수 있어요. 하지만 파월은 단호했습니다. 2%는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이고 앞으로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연준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의지예요. 시장에서는 이날 파월의 연설을 지난해보다 중립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잭슨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업과 가계에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몇 번 강조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0.25%가 아니죠. 0.5%, 0.75% 막 올리잖아요. 그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그렇게 기업과 가계에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습니다. 시장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19.5%, 거의 변화가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는 금리 이 동결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근데 11월 0.25% 추가 인상 가능성은 46.7%,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파월의 발언에 11월 회의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연준이 11월까지 시간을 가진다면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준이 추가 인상을 단행하지는 못할 가능성 아직 여전한 상태입니다.